여러분 안녕하세요. 엊그제 중기부에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시리즈 1탄으로 동영상을 방금 전에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 2탄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발표된 정책자금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인 이유에 해당하는 그런 소상공인 분들의 아쉬운 점이랄까 불만스러운 내용 이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많은 댓글, 의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방금 전에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가 되겠는데요. 제가 방금 전 올려드린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일반 경영 안정자금과 특별 경영 안정자금, 그리고 성장 기반 자금 해서 전체 3조 3천억 규모로 이렇게 운용 규모가 금년도에 편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접수 시기는 대리대출은 1월 5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직접 대출은 1월 12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이 내용도 방금 전에 올려드린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책 자금이 그림의 떡인 그런 느낌으로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책 자금인데 실제로 너무 빌리기가 어렵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도라든지 사업 계획에 따른 평가, 사업성, 그리고 과거 대출 이력이 있다거나 연체 이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 탈락 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있지만 직접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과 성장성의 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동네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생존형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이런 정책 자금을 신청해서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신청하고 이런 평가하는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또 노심초사 기다리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지 않게 버티려고 신청했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서 탈락하는 쓴맛을 자주 경험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힘든 사람은 이 정책 자금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체납했다든지 신용도 판단 정보와 공공 정보가 한국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돼 있다거나 또는 현재 휴폐업 상태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대출 제한 대상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절실한 사람일수록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사 잘 될 때는 필요 없는데 망할 때는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의 형태로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지원을 정책 자금을 운영을 하는데요. 직접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진공에서 직접 이렇게 대출을 해주지만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두 단계, 그러니까 보증부 대출과 신용담보부 대출이 있는데 보증부 대출 같은 경우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 두 단계는 결국은 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리고 은행에서 최종 결과를 받아내야 되는데요. 결국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이 갑이고 정책은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돼도 최종 결정은 결국 보증재단과 은행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우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지원 대상자라는 확인서를 떼주죠. 그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보증재단,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증서를 발급받아도 은행에 가서 정책자금 승인이 무력화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재단에서는 보증 비율을 보통 90% 보증 비율을 해주는데 결국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도 그 10%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아주 까다롭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행이 내부 기준에 의해서 거절하게 되면 이 정책자금 승인, 결국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도 무력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지역별로, 그리고 은행별로, 그리고 담당자별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자금 승인이 됐다고 해서 은행에 가지만 결국 은행에서 거절받는 그런 현상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리 부담은 여전하다. 그리고 한도와 활용성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4, 4분기 같은 경우 2.71% 그리고 가산 금리가 보통 0.4% 포인트 이렇게 가산 금리가 형성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기준금리만을 대출금리로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고정금리를 2% 고정금리로 한다든지 또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4.5% 고정금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다가 1.6%포인트를 가산금리를 더해서 4.31%가 됩니다. 물론 이건 4, 4분기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4.3%, 4.31%만 하더라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용 평가 기준이 좀 낮은 사람일수록 가산금리가 더 높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신용취약 자금이라든지 또 제도전 특별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분들은 가산금리가 0.4가 아니라 1.6%포인트 이렇게 받으니까요. 좀 부담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운전자금도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자금 같은 경우는 연간 7천만 원 한도가 있고요. 신용취약 자금은 3천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 받는 게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이 3천만 원 이렇게 다 받는 게 아니니까요. 뭐 어떤 경우는 500도 받을 수 있고 1000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돈들을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원재료비 상승 이런 걸 감안한다면 결국 연명자금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라든지 구조 개선까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돈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정책 자금, 이런 돈으로는 숨만 쉬게 만들어 놓는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자주 섞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만 사항은 사후 관리와 용도 규제가 좀 과도하다. 그래서 대출 이후에 또 점검을 합니다. 자금 사용처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하고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는 회수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급여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카드 돌려막기 이런 거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연한 자금 운용이 필요한데 제도는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이후에 이런 사용처 점검이나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용도의 사용 시 조기 회수 이런 부담 때문에 결국 정책 자금 쓰는 게 더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제 총평을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서 총평을 해 본다면 이번에 발표한 중기부에서 발표한 2026년 정책자금은 여전히 2025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대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버티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제도 밖에서 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는 느낌 이런 소외감 이런 거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정책자금 지원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자금에서 돈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돈의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 말씀드렸듯이 3조 3천억, 2026년에는 3조 3천억을 풀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닿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이 돈이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는 그런 구조로 느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불만 탑5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리즈 3탄으로 그렇다면 금년에 정부가 바꿔야 할 정책 대안은 없는지 이 정부가 바꿔야 할 정책 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의견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년 공고가 됐는데 혹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